안녕하세요. 작가 식탁 TV 이 작가입니다. 초등 논술은 왜 주 1회가 많을까요? 꼭 초등 논술뿐만이 아니죠. 뭐 중등 논술도 그렇고 보통 이제 논술 학원 많이 찾으실 텐데 주 1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주 1회가 많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 보셨나요? 초등 1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1회 수업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 1회 주말 수업들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보통의 말씀들이 이제 아이들이 학원 보내잖아요. 이제 평일에 집중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 평일에는 영어 학원 보내고 수학 학원 보내고 하니까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이들 스케줄이. 그래서 계속 이제 학원만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이제 부모님과의 시간도 보내야 되고 정해진 일정들이 있는데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 논술까지 보내기에는 너무 벅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1회 수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논술 학원 이제 논술 수업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주말반이 마감된 경우들이 또 많아요. 주말에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주말은 이제 꽉 차 있는 경우가 많고 평일에는 또 다른 일정으로 빡빡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주 1회만으로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한 카페에서 어머니께서 이런 궁금증을 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보통 논술 수업 같은 경우는 주 1회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흐름을 타서 주 1회 논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빠가 예, 아이 아빠가 "그 주 1회 수업으로 효과가 있겠어? 조금 더 눌려 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늘리는 게 답일지 주 1회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건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 드리면은요. 어 주 1회 수업이 많은 이유 앞서서 이야기를 했죠. 보통 논술 수업이 주 1회가 많은 이유, 수요층들이 주 1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높느냐? 아닙니다. 다른 과목과 비슷합니다. 횟수를 늘리고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초등 시기 아이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초등 시기 아이들은 반복해서 어떤 학습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시기잖아요. 그래서 주 1회 수업으로는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글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성인들도 글 쓰라고 하면은 막막하고 '어떻게 써야 되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글을 쓰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꺼내기 위한 과정들, 그리고 그에 맞는 어떤 자료들을 찾아서 또 전해 주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예 분석해내는 어떤 과정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하나 연결해서 어떻게 글을 만들어 가는지, 나의 주장은 또 어떻게 펼쳐 나갈지, 나의 주장에 맞는 근거들을 모아 나가는 방법까지 이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찾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주 1회 수업만으로, 예, 주 1회 뭐 1 시간이든 2 시간이든 1 시간 30 분이든 그 시간 안에 다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일 주일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끙끙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먹게 되고요. 우리 흔히 월요병이 있잖아요. 직장인들도 그렇고 학생들 또한 놀다가 이제 일요일만 되면은 막 싫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듯이 주 1회 수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답답한 문제를 풀어내야 돼. '아 이 과정을 또 반복해야 돼.' 하면서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스트레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또 학부모님은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논술 수업이 너무 버거운가? 아이가 이러다가 글쓰기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복잡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 초등 친구들은 주 1 회로서의 어떤 논술 수업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응해 나가는 단계인데 적응하기 전에 이미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완성해 나가기 전에 풀리지 않는 기간이 하루, 이틀, 3 일, 4일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 그만할래. 엄마 언제까지 가야 돼?" 해서 포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뭐 일 주일에 이제 주 3 회, 주 5회 하는 친구들은 일 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뭔가를 완성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해결해 나가기까지의 그 과정 안에서 답답하다가 어느 순간 적응이 되고 풀리고 그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따져 봤을 때 한 달에 고작 4 번밖에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4 회를 꼬박꼬박 다 다니느냐 그것도 아니고 무슨 일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어떤 가족 행사도 많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정작 사회 수업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사회도 아닌 몇 번밖에 수업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이제 막 써 나갈 준비를 하고 기지개를 켜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해 보자 해서 이제 습관을 만들어 나가려는 찰나에 아이도 학부모님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논술 수업을 몰아서 하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 잠이 부족하다 해서 몰아서 주말에 하루 종일 잤을 때 그 결과는 어떤가요? 개운하던가요? 오히려 피로감이 더 쌓이게 되죠. 오히려 몰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피로감만 더해지고 스트레스는 더할 수 있고 이게 탈이 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렸을 겁니다. 독일의 심리학자죠.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학습한 이후에 19 분이 지났을 때 우리의 기억률은 58%, 망각률은 42% 였었고요. 1 시간이 지났을 때는 기억력 44%, 망각률 56%,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때 기억률 33% 입니다. 그리고 망각률 67%, 그리고 한 달 31 일이 지났을 때 기억률 21%, 그리고 망각률 79% 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80% 정도를 잊어버리고 20% 정도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풀어나가는 어떤 글쓰기에 있어서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 지나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4일 동안 지나가면은 했던 거를 또 잊어버리고 오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 1 회만으로 내가 좀 효과를 얻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 줘야 하냐 하면은 집에 와서 꼭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1회 수업에 정말 효과적일 수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된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숙제를 충실히 잘 해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못다한 것들 집에 가서 해결하고 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해 보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고 성실하게 이제 숙제도 해 나가고 이런 친구라면은 주 1 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또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숙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숙제를 해결하기까지 해서도 끙끙 앓게 되고 숙제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숙제로 인한 스트레스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에 맞게 아이가 정말 자기 스스로 챙길 거 잘 챙겨가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잘 해 나가고 성실히 숙제도 잘 해 나가는 경우라면은 주 1회 논술 수업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수업한 친구 중에서도 일단은
자리를 잡아가기까지는 이제 매일 수업을 진행하다가 혹은 주 3회 수업을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습관으로 잘 자리하게 된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츰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계속 이제 꾸준히 해 나가면서 글쓰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붙고 발표하기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붙고 이렇게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 주일을 가도록 뭔가가 끙끙 앓면서 해결이 안 되고 숙제를 줬을 때 그게 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 그리고 이게 주 1회 수업이다 보니까 하러 가려고 하면은 그냥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어떤 증후군이 생겨나죠. 머리 아파요. 아,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기 싫은 소리를 해 나가고 습관을 들이고 적응해 나가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를 사귈 때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죠. 새 학기에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어떤 학습을 맞이할 때 이렇게 논술 수업이라는 거를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습관을 자리 잡고 그리고 또 좀 논술 수업에 있어서 좀 정을 붙이게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잘 적응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횟수를 늘려 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스케줄이 꽉 차 있고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여건이 좀 되지 않아서 주 1 회를 할 수밖에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효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수업으로 이제 끝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이제 체크해 주시면 좋은 것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들을 아이들이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또 배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맞았을 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신이 나게 글을 써 내려가고 학습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초등 논술 왜 주 1회 수업이 많은 거죠? 좀 답이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